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선거 조작 때문에 선거 예측에 쓸모없게 되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라디오 방송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항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니제리아에서 군대와 대사를 철수하겠다고 일요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트럼프의 압승을 예측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최근 엄청난 양의 유권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를 생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 부정은 과학적 선거 예측을 쓸모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공식적 조사를 계속해서 다룰 것이다. 문제는 왜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대부분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 왼쪽은 로즈메리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의 선서 진술서 애피데이빗의 일부입니다. 선서 진술서는 거짓일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선서를 하고 만든 진술서이고 법원에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방지에서 수천 장에 사용하지 않은 부재자 우편 투표지를 개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종이들은 접히지도 구겨지지도 않아 완벽해 보였다. 나는 그 원형방에 있는 프린터도 완벽해 보였다. 그 투표지는 프린터에서 출력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20년 선거 이후 83만 개 이상의 투표용지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고 이 범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랜티스의 풀턴 카운티에서 실시된 재검표에서 우편 투표용지로 추정되는 15만 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지는 동일하고 접히지 않았지만 우편 투표용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터GA는 이러한 투표용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카운티를 고소했고 결국 조지아 항소법원은 보터GA의 투표용지 검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부패한 혼란 속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라스무센이 반문했습니다. 러시아가 기발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병사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개월이 넘는 실패한 반격으로 7만 1000명 이상의 병력과 5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의 겨우 0.25%를 회복했습니다. 키예프가 이제 너무 어리거나 노인, 허약한 여성, 심지어 의료 여성까지 징병하고 있어 대규모 징병 기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라고 하는 군인은 퇴원 후 왼쪽 어깨에 총알 파편이 남아있는 채로 부대에서 탈영했습니다. 그는 전선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보프에 있는 피난처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계약군인이자 전문가라고 밝힌 안드레이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리에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터뷰를 한 신문사에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들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했고 조국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시가지 벽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항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맞출 수 있는 무선 주파수입니다. 자포리지의 시 거리에 현지 지하 전사들이 호출부호 볼가와 이미 알려진 주파수 149.200이 표시된 표지판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통계와 이 주파수 방송에 따르면 이미 8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항복을 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니제리아에서 군대와 외교관을 철수할 것이라고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일요일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약 1,500명의 군인이 떠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대사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우리 대사와 몇몇 외교관들이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마크롱이 일요일 프랑스 제2텔레비전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니제르 당국과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랑스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제르의 프랑스 기지는 사헬 지역에서 가장 큰 기지 중 하나였고 철수가 완료되면 수십 명의 프랑스군만 차드에 남게 됩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는 지난주 군사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니제르 쿠데타 이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바스가 니제르를 침공할 경우 니제르를 지원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 국방협정의 체결로 이 약속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말리 국방장관 압둘레이 디오프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헬 국가 동맹이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고 공유 국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2024년 가상 대결에 대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52% 대 42%로 무려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것이 다른 최근 여론조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상치 아웃라이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조사 대상자의 44%가 바이든 하에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답한 반면에 단지 30%만이 바이든이 경제 처리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를 더욱더 세분화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 관한 질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상태에 관한 질문에서 25%가 좋다고 말했고 74%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에 관해서 좋다는 35, 나쁘다는 57. 평균적인 미국인의 소득에 관해서도 21%는 나쁘다, 75%가 좋다는 21%, 나쁘다는 75%입니다. 가솔린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좋다는 12%, 나쁘다는 87%입니다. 식품 가격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은 8%밖에 안 되고 91%는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의 전반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관해서 37%가 지지했고 56%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23%로 나타났고 45%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유권자의 74%가 바이든이 다음 임기를 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느꼈고 약 50%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5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하거나 42%에 막혀 있습니다. 이 5개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24년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세 곳에서 승리했고 바이든이 이긴 것은 퀴니펙 여론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조작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 유권자들이 크게 각성하고 있고 이것이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의 헛된 희생을 막는 의로운 작업을 하고 있고 프랑스 철수 이후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적 세계 질서가 확립되고 리비아와 시리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